보시죠. 68. 바쁨 속에서도 한가함을 훔치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한 때를 향해 칼자루를 다스려라.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취하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조용한 곳을 조차 주장을 세워야. 그렇지 않으면 경으로 인해 옮기거나 일에 따라 쏠리지 않을 수 없어. 망리의 요 투한커든 망리의 요 투한커든 수 선양 한시에 수 선양 한시에 수선 향한시에 수선 향한시에 토개 파병하고 토개 파병하고 묘중의 요 치정커든 묘중에 요 치정커든 수선 종정처에 수선 종정처에 립개 주제하라. 립개 주제하라. 불연이면 미유 불인경이 천이요 미유 불인경이 천이요 수사이 미자라. 수사이 미자라.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되게 바쁘고 시끄럽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바쁠 망자, 바쁠 때는 어떡하냐. 망리에 요 투한커든 바쁨 속에서 리라는 것은 속한 리자거든요. 그 바쁜 그 속에서도 요 투한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어떤 것을 원하게 되냐면 좀 한가했으면 먼저 이런 걸 원하거든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투한 한가함을 훔치고 그러고 싶다. 하고 싶다. 한가함을 훔치고 싶거든. 여기서 훔칠 투자. 네. 참 재밌죠. 단어가. 얼마나 바쁘면. 그래서 수선 모름지기 먼저 뭐뭐 해야만 한다. 수선. 이런 경우에는 수선이 이제 맨 나중에 해야 되겠죠. 향한시. 한가한 때를 향하여. 한가한 때를 향해서. 지금 내가 엄청 바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한가한 때를 향해 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개, 입개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일상적인 언어체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백화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어서 오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토개 파라고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목금이거든요. 그래서 파병 병은 자루병자예요. 칼치고 자루 이 손잡이죠. 그래서 이 칼 손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자신이 칼이거든요. 내 자신의 칼을 어디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한가한 바쁜 쪽으로 막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쁘지 않은 쪽으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 그것을 갖다가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쁨 속에서 한가함을 우리가 누리고 싶거든. 한가한 때는 나는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중에 시끄러움 속에서 요 치정거든, 고요함을 취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수선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종정처, 조용한 곳을 쫓아서 립 세워야 한다. 개 주제. 이 주제라고 하는 게 주인 주자, 제도 마찬가지죠. 이 자기가 이리왈 저리왈 하는 것이 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가 제대로 세우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끄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시끄러우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제 그랬을 때에 사실은 그 조용한 곳에서 내 자신을 딱 잡았을 때의 그것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유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찍이 뭐뭐함이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미유는 없다라고 그냥 잘로 말했죠. 없다. 미유. 어떤 경우? 뭐뭐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 인경이 천이요 수사의 미자야. 인경이 천, 경계에 의지하여 옮겨 다니게 돼. 여자를 봐? 그럼 여자의 눈이 뿅 하고 쓸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걸 봐? 그럼 맛있는 거에 눈이 뿅 하고 쓸려. 은행에 돈다발을 봐? 그러면 돈으로 확 쓸려. 이게 인경이 천이거든요. 그 경계, 내가 맞서는 경계에 따라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때요? 우리 집에 오면은 그냥 따뜻한 햇빛이 그 강자가루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 자갈 밟는 소리. 들어올 때 우리 멍멍이 치달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대나무 밭이 지금 이렇게 제 눈앞으로 보이는데 그 대나무 바람이 휘날리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인경이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의 미자예요. 일에 따라서 미라는 것은 휩쓸림 미자예요. 일에 따라서 휩쓸려요. 길 가다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어려서 보면 길 가다 보면 애들은 가라 뭐 하면서 이렇게 이 정력제를 판매하고 하는 그런 그 아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따라서도 옮겨지지만 수사의 미자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뭐냐면 이 주먹 다툼 하는 거하고 불난 거 구경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일 따라서 자꾸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옮기지 않음이 없게 되고 일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음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망리와 요중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게 이제
이 막리하고 이렇게 그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야, 그 바쁠 때는 한가한 때를, 또 시끄러운 속에서는 조용한 곳을,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쁠 때는 한가한 할 때를, 시끄러울수록 고요한 것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제가 어려서 동네 막 이렇게 다닐 때, 약장사에 있을 때에 보면은 약장사 구경하고, 또 이 좌판에서 만화책 하는 데가 있으면 만화책 구경하고, 또 이 설탕 갖고서 이렇게 이 뽑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설탕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뭐 찍고 별 모양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드는, 말하자면 그런 거 기웃기웃하다 보면 내가 왜 도대체 제가 자란 곳은 신안동인데, 좀 번화한 데가 철도를 건널목을 해서 이쪽 신안동은 이 철도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일제 때 전 형성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동이나 이런 철도 그쪽은 일본 애들이 본종통이라고 해서 혼마제라고 해가지고 일본 녀석들이 살았던 곳이고, 이 신안동 그쪽은, 신안동 소재동 그쪽은 일본 애들을 위해서 하역하고 부역하던, 그냥 이 잡일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뭐 식민 시대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치자의 마을이고 한쪽은 피치자의 마을이었던 건데, 극명하게. 근데 그게 이제 뭐 해방 이후 뭐 6.25 전쟁 지나고 나서도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죠. 있던 입지가. 가다 보면, 그런데 제가 원동을 가다가 말하자면 이것 끼우 저것 끼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원동에 못 가요. 구경하다가 이제 판나는 거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쁠수록 한가함을, 그리고 시끄러울수록 고요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파병이라든가 주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이 파병이나 주제가. 자기 자신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칼자루, 주제, 이 주제자, 모든 일에 딱 내가 이리 와 저리 와라는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쁠수록 한가한 때에 칼자루, 자기 마음가짐을, 또 시끄러울수록 고요한 곳에 자기 주체성, 그렇게 가지라는 그런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망리의 요 투안거든, 망리의 요 투안거든, 수선 향한시에, 수선 향한시에, 토계 파병하고, 토계 파병하고, 묘중에 요 치정거든, 요중에 요 추정거든, 수선 종정처에, 수선 종정처에, 립게 주제하라. 입게 주제하라. 불연이면
불연이면 미유불 미유불 인경이 천이요 인경이 천이요 수사의 미자라. 수사의 미자라. 네, 신복씨 이거 한번 해보시죠. 망리의 요 투한커든 수선 향 한시에 토개 파병하고 엄청나게 바쁜 때에 바쁨 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 한가함을 찾아야 하는데 먼저 한가한 때를 향했을 때 향하여 투개 파병이란 칼자루를 잘 다스려야 하고 요중에 요 취정거든 수선 종정처에 입개 주제하라.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요함을 취해야 하는데 고요한 곳에 쫓아서 먼저 고요한 곳에 쫓아서 주제 자기의 뜻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지 불연이면 미유 불 인경이 천이요 수사의 미자라. 그렇지 않으면 인경이 천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옮겨가게 되고 또 닥친 일에 따라서 그 일에 휩쓸려서 자기의 중심을 잃게 되느니라. 네, 미육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없다. 그래서 그다음 해보시죠. 일신다병 차쇠지 이 몸이 병 많고 또 쇠약해 물의 부는 백부지 시끄러운 세상 논의 전혀 몰라라 백발유유 장수수 백발은 유유히 손에 손껴니 청산묵묵 독지이라 청산은 묵묵히 홀로터 이게 첨. 서첨 필가 한상판 책장 부통 한가히 서로 짝하고 약정 다구 노갱의 약소찻병 늙어감에 안마자 청일소창 감타수 맑은 날 작은 창에 단잠에 취하다가 폴경 희작 첨지 처마 끝 반가운 까치 소리에 놀라 깨어 서거정의 한중 오해. 네. 그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몸에 병 많고 또 쇠약해 시끄러운 세상 논의 전혀 몰라 백발은 유유히 소매에 손껴니 청사는 묵묵히 홀로 턱 괴네 책장 부통 한가히 서로 짝하고 약솥 찻병 늙어감에 알맞아 맑은 날 작은 창에 단잠에 취하다가 처마 끝 반가운 까치 소리에 놀라 깨어 서거정의 한중후에
그 한가한 속에서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생각, 뭐 이제 그런 거죠.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산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보기에는 그 산이 이렇게 턱 깨고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게 이제 1년의 마지막이 그렇고 또 2년의 마지막도 초막 그 반가운까치 소리에 놀라 깬다라고 하는 청산은 이렇게 턱 깨고 앉아 있다가 그 까치 소리에 딱 놀라 깬다는 게 서로 대를 아주 잘 맞고 있어요. 그렇게 그 본문은 굉장히 시끄럽고 또 바쁘고 이제 이런 일상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거와는 떠난 그 아주 우리 집 풍경 같은 지금 청년도관의 풍경 같은 그런 그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백발이 유유 예. 손에 백발이 손에다 손 뺀다는 게 잘 이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지금 백발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예전에 이 소매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딱 끼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게 우리가 바쁘면은 이게 손 끼고 있을 틈이 없어요. 뭐 글을 쓰든 또 뭐 일을 하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딱 끼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랄까 한가한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백발유유. 그 똑같이 지금 1년과 2년은 완전히 대해요. 지금 선생님이 백발유유 장수수 했잖아요. 그게 1년인데 2년의 그 상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청일소창 감타수에 맑은 날 아주 조그마한 창에 그렇게 햇볕 들겠다. 그 상태에서 아주 단잠에 딱 있는 그런 본연의 모습. 그 4번째 구가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백발에 손 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그 단잠에 취해 있는 모습.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보면은 그 가만히 턱 깨고 있는 푸른 산. 또 이 처막 끝에서 까치가 깍깍거리는 그 소리. 그렇게 탁탁 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보면은. 아주 참 시가 은근히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 예수 나와 볼까요? 홍석 씨 읽어보시죠. 내 마음을 저기요. 어디 그 순서부터 읽어보셔요. 어디 예순 아홉. 여기. 예. 69.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남들의 정을 끝장나게 하지 말라. 재물의 힘을 바닥나게 하지 말라. 셋은 하늘 땅을 위하여 마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민중을 위하여 천명을 세우고 자손을 위하여 복을 짓는 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불매 기심하라. 불매 기심하라. 무진 인정하라.
부진 인정하라. 예, 감사합니다. 불갈 물력하라. 불갈 물력하라. 삼자는 가히 삼자는 가히 위 천지로 립심이요 위 천지로 립심이요 위 생민으로 립명이요 위 생민으로 인명이요 위 자손으로 조복이라. 위 자손으로 조복이라. 예.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에선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기심, 내 마음. 두 번째 인정, 남의 그 정. 세 번째는 나와 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건들, 그 재물, 물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매기심.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어둡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게 우리가 그 어둡게 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되게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나는 재물에 밝고, 나는 사랑관계에 밝고, 난 어떤 이치에 밝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어두울 매자잖아요. 어둡게 갖지 않아야 한다. 정말 내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진 인정. 남의 정을 다 하게 하지 말라. 남의 정.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인정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인정에 호소한다는 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부진 인정이라는 거 우리식으로 지금 말한다면 인정에 호소하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인정에 호소하지 않겠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닌데 문제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이렇게 이게 심지어는요 그 가족 관계에도 그래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게 만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지 할 일이 많은데 자식들이 애비를 나를 위해서 다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도 생활은 뭐가 돼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인정을 다 쏟게 하지 마라. 그런 말. 또 그 다음에 불갈 물력. 물력을 이거 갈자는 이것도 역시 달 갈자거든요. 앞에 달 진차처럼 물력을 다 쏟지 마라. 이게 이렇게 불갈 진력 같은 불갈 물력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명박이 아저씨 때 생각이 나는 거죠.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하베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아니 그게 몇 조 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다 쏟아붓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자원외교라고 말이 자원외교지. 그건 완전히 그냥 돈 갖다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게 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 4대강에다가 그 말은 30조지만 사실 더 많이 쏠 돈. 도대체 왜 그렇게 이 재력을 갖다가 탕진하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 명박 씨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세 가지 딱 맞아요. 불매기심,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 양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밝게 가지려고 했겠죠. 재물이라든가 뭐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제일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참 그게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그 자원외교 때도 보면은 이 광물자원공사니 가스공사니 이렇게 쭉 그 세계 수자원공사니 뭐니 이렇게 쭉 이렇게 저거 하는데 보면은 그걸 위해서는 관계장관 다 진력을 다 쏟아라 그런 말 하거든요. 참말로 이게 바로 부진 인정이 이게 참 곤란한 거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는 뭐겠어요? 이게 말은 여기서 그 기심이고 그 인정이고 물력이지만 요거예요. 기, 인, 물. 나의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남 사이에 놓여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 사물, 그런 거거든요. 환경. 이 세 가지는 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첨지로 입신이요, 우리 생민으로 림명이요, 우리 자손으로 조복이라. 여기서 가히 우이예요. 제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가히 해놓고 우이 천지, 우이 생민, 우이 자손 했지만 가히 우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천지로 입심이요, 생민으로 임명이요, 자손으로 조복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의 마음을 세우고 또 생민으로 임명해요. 생민, 살아가는 민중들이죠. 이 살아가는 인민으로 하여금 림명, 그 자신의 명을 세우는 것이고, 자손으로 조복이에요. 자손들에게 복을 짓게 하는 것. 이 조복.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 먹어가면서 막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달리게 되면 말하자면 이 자손들까지 이렇게 다 털게 돼요. 그 치료비니 그런 보살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우리가 불갈 물력, 그 물력을 다 쓰지 마라. 한 집안에서 이 경우는 또 이번에 박수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 통장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이렇게 그게 이제 정치하느라고 말하자면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쓰기에도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손에 조복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보면 하늘 땅에 그 마음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인민들에게 그 자기의 그 천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내 후대 자손들에게 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명박이 아저씨 얘기했지만 그 얼마나 우습게 됐어요. 자기 자신,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자기 형들, 또 그 조카들, 뭐 이게 막 주변에 그냥 사그래. 아니 이렇게 그 집안이 말하자면은 그 범죄자가 다 되어버린, 이게 우리가 뭐 도대체 이 대통령 가문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인데, 이게 완전 대부에 나오는 꼴레오네 패밀리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홍자성 그 당신의 세대에 이분이 크게 생각했던 이 세 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늘 땅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또는 그 나 이외에 이 살아가는 그 민중들에게 내가 제대로 된 그 명분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또는 그런 어떤 그 사표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또 내 자손에게 줄 복을 내가 뺏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세 가지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천지, 생민, 자손. 이 세 가지. 이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죠. 불매 기심하라. 불매 기심하라. 불인 인정하라. 불인 인정하라. 부진 인정하라. 불갈 물력하라. 불갈 물력하라. 삼자는 가히 삼자는 가히 우이 천지로 립심이요 위 천지로 립심이요 우이 생민으로 립명이요 위 생민으로 임명이요 우이 자손으로 조복이라. 위 자손으로 조복이라. 홍석 씨 해보시죠. 굉장한 말인 것 같네요. 불매 기심하라.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라. 밝게 해야 된다. 어둡게 하지 마라. 불진 인정하라. 남들과의 정을 다 하지 마라. 남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죠. 불갈 물력하라. 사물의 힘. 재물 그래. 사물이나 재물의 힘을 다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도 저는 딱 이 문장을 보면서 물력이라는 것을 불갈 물력을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도 있는 힘을 다 쏟지 마라. 그 좀 여지를 좀 남겨둬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힘 다 빼지 말고 좀 남겨놓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자는 가히 이 세 가지는 가히 의 천지로 입심이요 의 생민으로 임명이요 의 자손으로 조복이라. 천지를 위해서 입심이요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운다. 이 속에 담긴 깊은 입심에 천지를,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여기서 불매 기심하고 부진 인정하고 불갈 물력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천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세우는 것이고,
살아가는 백성 인민을 위해서 명을 세우는 거다. 내 명을 세운다는 얘기죠. 세우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자손이 뭐 잘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그냥. 그 굉장히 제 해석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저기서 이 말 보면서 맞아요. 입심이 없어. 입심 인명이란 말이 왜 나나. 이게 굉장히 막 굉장히 이 홍자성리가 아주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을 갖고 이걸 막 천지하고 관련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입심이라는 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게 뭔 뜻일까 그런 생각. 여기에서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명분을 세우라는 얘기인가요? 입심. 인명.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네. 목숨명자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내가 좀 낮아지고 희생하고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옳고 그른 명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되네요. 그 후자이겠죠? 후자요? 예. 명분이요? 예. 그게 아무래도 그 앞에 거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명분은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을 베풀더라도 어느 선에서 멈추고 있는 힘을 다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있는 힘을 다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둬라. 제가 요거랑 비슷한 말을 어디서 한번 봤어요. 어디서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뜻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하고 뒤에 나오는 입심 인명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입심이라는 거하고 인명하고.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심, 인명, 조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내 자신이 제대로 섰을 때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가지가 같이. 그리고 내 자신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고담 읽어보실까요? 네. 읽을까요? 네. 결코 사냥하지 않는다. 먹다 남긴 고기를 훔치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찌 고기를 훔치는 발톱이 고독을 안다 하겠는가. 썩은 고기를 찢는 이빨이 슬픔을 얻지 않는다고 말하겠는가. 따라 사냥하기 싫거든 차라리 서울서 굶다가 죽어라. 나태주의 서울 하이에나. 이 양반도 시를 갖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참 이걸 시라고 썼나 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도 가끔씩 괜찮은 게 있어요. 이제